사실 최근에 청첩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거의 주말마다 주말마다 결혼식 이제 뭐 방문 그게 잡혀 있는데 리오프닝이 좀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그동안 못했던 결혼 약간 몰아서 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럭셔리 기업에 속해 있고 글로벌 최대 다이아몬드 소매 업체를 들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결혼식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저희가 시그넷 주얼러스, 줄여서 시그넷에 대해서 10분 해외 주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한 해외 주식 유니버스 기업을 10분 내로 압축해서 전해드린 10분 해외 주식. 오늘은 저희 글로벌 소비재 담당을 하시는 심지연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네, 앞서서 그 연구원님도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업체는 아니고 소매업체인데 네. 기업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풀네임은 시그넷 주얼러스라고 부르고요. 저는 네. 시그넷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연간 한 7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22년에 그 FY 연도가 1년 빠르기 때문에 작년으로 마감한 그 연도 기준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그 실적이 많이 올랐던 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일단 기반으로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글로벌 전역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매장이랑 디지털 둘 다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아몬드를 떼와서 파는 그런 소매업만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뭐 자체적인 브랜드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소매만 한다기보다는 자체적인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굉장히 파워가 강한 브랜드들입니다. 네. 네, 각 브랜드마다 특색은 다 다르고요. 뭐 미국에서 1위 하는 뭐 브랜드 그 주얼리 브랜드 업체 아니면 뭐 4위 하는 브랜드 업체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고 원래는 각각의 브랜드가 수요가 약간 겹치는 면이 있었는데 이거를 구분하려는 전략을 이제 1년 동안 거치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따로따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매출 구분에 뭐 워치도 있고 패션도 있는데 네. 브라이달이라고 특수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웨딩 쪽으로 들어가는 수요인데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웨딩에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사업 구조를 또 나눌 때도 이렇게 신부를 뜻하는 브라이덜이라는 네. 또 항목을 나눠서 웨딩 수요에 우리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러면 이제 앞서서는 직관적으로 청첩장을 이제 좀 많이 받으니까 팬데믹이 좀 풀리면서 이제 결혼식도 몰아서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은 리오프닝 모멘텀과 이 웨딩 수요 또 시그넷의 어떤 뭐 매출 모멘텀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실제로 그런 뭐 변화가 감지가 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FY 22년 마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0년대부터 각 매년마다 그 웨딩이 얼마나 열리는지 이런 게 미국 내에서는 집계가 되는데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많이 이제 웨딩이 증가를 했던 연도고 네. 그게 사실은 다 열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리오프닝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열릴 그 수요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실적 내에서 이제 언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라고 한다면 이제 캘린더 이어로 2022년에 뭐 제 주위에 보더라도 네네. 뭐 결혼식 예약을 하더라도 굉장히 꽉 차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올해 내내는 일단은 이어질 거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조금 빨리 그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에 더 열릴 만한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미국보다는 뭐 아시아나 아니면 유럽 쪽이 아직 덜 열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실적까지 살펴보면은 미국 외 지역에서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 뭐 거래 건수도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 매출도 그쪽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 기업이 그 미국 실적만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괜찮았고 인터내셔널이 좀 저조했는데 네. 그 부분이 올해 많이 이제 올라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판매 채널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전산 거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기업이 사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집중을 했던 전략이 구조적으로 마진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팬데믹을 기회로 뭐 이제 매출 안 나오는 그 매장 다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채널도 많이 확보를 하면서 마진이 굉장히 크게 구조적으로 올랐고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FY 22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기준으로 매출 성장률도 거의 이제 50%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진도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8%에서 16%대로 올랐는데 사실 럭셔리 기업 중에서 이 정도 성장률을 보이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이제 이제 성장률을 보이면서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저렴하기 때문에 밸류 스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리오프닝 수혜를 가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또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다이아몬드 소매 업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좀 나타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저밸류 가치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실제적인 뭐 수치라든지 뭐 동종사들 대비해서 정말 이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그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7, 8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봐도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저렴한데 보통 이제 그 럭셔리 기업들은 굉장히 밸류가 높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밸류가 낮은 근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갑자기 매출이랑 마진이 늘었기 때문에 이 는 거를 아직 다 반영을 네.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보석만 하는 업체가 글로벌 전역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판도라 정도 있고 뭐 아워글래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뭐 이제 싸거나 비싸봐야 이제 두 자릿대 뭐 10배나 그 10배 후반이나 20배 이 정도 받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좀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반적인 럭셔리 기업들 그러니까 뭐 LVMH도 있고 리치몬트도 명품 이제 브랜드들. 리치몬트도 이제 주얼리 사업을 하는데 그쪽 주얼리 그 사업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크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쪽이랑 뭐 직접적으로 겹치진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업체라고 특정을 지었는데 다이아몬드 업체가 사실은 그 다이아몬드를 떼우는 데가 조금 이제 떼우는 그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이 약간 특수하긴 해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를 떼울 때 그 다이아몬드 독점 공급하는 업체 그런 데랑 또 이제 탄탄한 계약이 맺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쪽으로도 이제 전략을 많이 확보를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제가 여쭙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소비재 기업들이 전부 다 원재료 값이 많이 상승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비용 부담이 많은데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원재료 그리고 원래 그 다이아몬드 가격이 좀 오르게 되면은 이 기업도 마진 측면에서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잠재적인 리스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예전에 이제 럭셔리 기업을 언급할 때 럭셔리 네.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영향이랑 공급망 영향이 약간 이제 방어적이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쪽은 조금 더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그 이제 캐가지고 공급을 하는 업체랑 이미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네, 뭐 드비어스라고 그런 기업이 네네. 있는데 그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수요가 있는 만큼 갖다 줘야 되는 문제는 없고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전가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의류 업체 그리고 명품 쪽에서도 의류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보다 그 원재료라던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리스크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진이 그렇게 타격을 안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이 좀 높아지더라도 네. 또 수요 측면에서도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또 수요는 결혼식을 또 하게 되면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원재료를 또 공급을 받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뭐 떼오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좀 방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기업도 뭐 럭셔리 아니면 명품 브랜드가 이런 인플레 환경에서 부각을 받을 때 같이 좀 묻어서 네. 좀 매력을 좀 발산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지요? 네, 저도 이제 매력을 느꼈던 게 바로 그 부분이고 공급망에서도 되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재료를 못 받을 그런 그것도 없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정가가 다른 기업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훨씬 이제 초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도 싸면서 성장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이 주얼리와 관련된 시그넷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10분의 주식 레고. 레고.